예,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고요. 아, 그 강의 편집하시는 분은 이거를 목차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챕터 1의 산업안전교육론, 그 중에 로마자 1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의 개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육 중에서도 뭘 학습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 중에서도 그렇죠? 교육은 가리키는 거예요. teaching. 학습은 배우는 거예요. study. 그 중에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중에서도 안전에 관한 거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에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다른 분야의 교육과 다르게 중요한 게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배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단지 인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습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이제 학습 이론 중에 행동주의와 맞물립니다. 행동주의와 맞물립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습관화, 내면화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암만 내가 인공호흡, CPR,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고 해서 할지라도 길 가다가 위급한 사람을 보고 내가 직접 그걸 구현해서 심폐소생술을 못할 바에는 그건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을 해갖고 습관처럼 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는 게 우리 안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구현되는 거, 행동, 습관화, 이거를 최후의 타겟으로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목적,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예, 저는 읽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맞춰놓은 것 뿐이에요. 뭐 안전교육의 효과,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죠. 그것도 읽어보세요. 시험엔 안 적도 없고요. 이제 문제는 안전교육의 요소예요. 3요소. 보시면 이게 14년도 26번 이런 뜻입니다. 이 시험에 잘 나는 부분인데 주체, 객체, 매개체라는 게 있어요. 안전교육의 3요소 했을 때 주체는 누구냐? 티처예요. 선생님. 객체는 누구냐? 학생이에요. 학생. 매개체는 뭐냐 이거예요. 시청각 교재를 얘기합니다. 시청각 교재. 그래서 주체, 객체, 매개체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여러 번 났어요. 늘 납니다. 여러분, 늘 납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교수법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교수법이나 교시법은 티칭을 얘기합니다. 티칭.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티칭을 얘기해요, 여러분. 스터디가 아니라 티칭을 얘기해요. 교수, 교시. 좀 이게 강의법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좀 옛날 말 같죠? 근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일을 해서 보이는 단계. 일을 시켜 보이는 단계. 이게 뭡니까? 결국엔 이건 선생이 하는 일이고요. 이건 학생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습 지도. 보습이 뭡니까? 보충학습을 얘기해요. 보충학습의 약자가 보습이에요. 보충학습의. 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아까 습관화 행동주의. 그러니까 학생이 또 해보는. 그러니까 일반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써보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학습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걸 보고 답안지에 채점하면서 보습을 하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 단계, 일을 시켜 보이는 단계, 이걸 각각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걸 도입 단계라고 그러고요.
도입 단계. 가리키는 단계를 뭐라 그래요? 제시 단계, 뭐 설명 단계가 되겠죠. 일을 시켜 보이는 단계는 뭐예요? 학생이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적용 단계, 응용 단계라고 해요. 아주 빡시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 느낌에 이 단계들을 가끔 물어봐요. 많이 응용해서 좀 명심해 놓자는 겁니다. 그 보습 지도는 뭐예요? 그쵸? 확인 단계죠. 확인 단계. 확인 단계. 여기서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피드백. 그래서 이 단계들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2000년 28번 문제로 기출이 됐어요.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될 텐데 이거를 명심해서 보자 이런 겁니다. 안전교육은 뭐가 중요하다? 몸에 배는 게 중요하다. 습관화, 행동주의. 그걸 명심하시고 보십시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이거는 아주 이제 중요한데 안전교육의 3단계 시험에 아주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전교육은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 가지 관련 이론이 있는데 습관화가 돼서 행동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옆에 쓰셔야죠. 습관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습관을 몸에 배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가스레인지가 올려져 있지도 않은데 가스불이 켜져 있어. 보는 순간에 몸이 반응해서 끄는 거예요. 그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이 다쳤네? 다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나 할 줄 아는 거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습관화, 행동주의가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안전교육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보건교육까지 제대로 받은 거죠. 그걸 되게 중요하게, 그 태도를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웬만해서는 뭐 두 문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지, 기, 태. 유지태 아닙니다. 지기태.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지기태.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지기태.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식교육. 아, 맞죠. 그쵸. 머리로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쵸. 뭐 안전규정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기능교육. 경험을 하고 숙달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능. 몸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써. 그쵸? 몸으로써 배우는 거를 기능교육이라고 그래요. 스킬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제가 구현을 해야죠.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도 익혔어, CPR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현장에서 봤을 때 몸이 반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태도는 가장 뭐다? 행동과 습관으로 나옵니다. 행동주의고 습관으로 나타나는 게 태도 교육이에요. 태도. 알겠습니까? 태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다. 명심해 놓으시고요.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여태까지 말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간호대학 학생, 간호과 학생이에요. 간호과 학생은 여기까지만 이루어져 있겠죠. 기능교육. 그런데 119 구급대원은 어떻게 돼요? 이것까지 완벽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 차이를 알아두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간호대학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배우죠. 네, 119 구급대원은 태도까지 완벽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습관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밑에 하나 써놓으세요. 좀 이렇게 뽑아서 습관. 습관은 체화라 그러고요. 체화. 지식 등이 경험을 통해 자기 것이 됨. 이겁니다. 지식 등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을 체화라 그래요. 습관은 체화란 뜻인데 체화의 사전적 의미가 지식 등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는 걸 체화라고 하고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기태. 따라해 보세요. 지기태, 지기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교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뵈겠지만 사내에서 배우는 게 좋을까요? 사외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내에서 배우는 거는 그 1대1 교육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처럼. 그래서 기능 교육이 OJT라고 하고요. 사내 교육입니다. 사내 교육. 회사 내에서 배우는 교육. 그리고 지식 교육 같은 경우엔 따로 회사 밖에서 집체 교육에서 강의실에 모아놓고 이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OFJT라고 그래요. OFJT. 이따 할 거예요. OJT는 무슨 뜻이죠? On the job training. 사내 교육. OFJT는 뭐다? Off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사외 교육이라고 해요.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교육 같은 경우에 따로 밖에 모아놓고, 그쵸? 따로 밖에 모아놓고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119 구업대원들 이제 해요. 그래서 밖에서 따로 모아놓는 거야. 저기 제주도 쪽, 아니면 서울에서 강서 쪽, 강동 쪽, 강남 쪽 구업대원들 다 모아갖고 강남구청에 어디 모아놓고 강의실에서 지식교육을 딱 하는 거야. 안전교육을. 구업대원들 모아놓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교육인원이 많죠? 대신 교육기간은 짧아집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PT하고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일방적으로 지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근데 기능교육은 각자 자기 소방서에서 자기 사수한테, 선배한테 1대1로 배우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들고 뛰는지,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소방호수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육기간은 적고 교육기간은 길죠. 몸에 체득되고 해야 되니까. 기능교육이 오래 걸려요. 이게 전형적인 OFJT와 OJT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시고 다음 볼게요. 이번에 안전교육의 종류, 여기 한번 시험에 나져 있는데 14년도 오래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어떤 종류가 있나 보겠습니다. 안전의식의 향상. 아, 이게 뭡니까? 약간 포괄적이죠. 포괄적이고 적인 정신교육이죠. 이제 점점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뭘까요? 그쵸. 두 번째는 좀 구체적인, 그쵸, 작업교육이죠. 느낌 오십니까? 안전해야 돼, 불을 내면 안 돼.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신교육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런 불이 났을 때, 가스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고 사례, 이건 케이스를 전파하는 거죠. 점점점 구체적입니다. 케이스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보세요. 사고 사례, 말로 표현 안 하죠.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딱 느낌이 오죠. 아, 이랬을 때는 진짜 서행을 해야겠다. 그쵸? 스테트 차량 조심해야겠다.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 저런 게 진짜 보험 사기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의식, 안전작업에 대한 거, 사고 사례에 대한 안전교육. 이게 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거 헷갈려요. 평상시에 그래서 내용을 느낌으로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이제 또 다음 거를 볼 텐데, 요게 또 시험에 났어요. 기사 시험엔 더럽게 많이 나요, 이거.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인데 사례 연구 중심이에요. 케이스 갖고. 옛날에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님들이 다 보셨을 텐데, 영미법은, 우리 대륙법은 우리 성문법이에요. 민법 몇 조, 현법 몇 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어떤 규정에 대해서 법을. 근데 영미법이나 이런 데는 구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법대생들이 어떤 사례를 가지고 배워요. 역으로. 어떤 뭐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역으로 배운대요. 공부를. 오히려 사례를 위주로.
영미법이 그런데 교과서가 없이 오히려 그 케이스 위주로, 그래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판례 위주로. 우리 대륙법은 판례보다는 서문법 위주인데 영미법은 이제 대륙법, 영미법은 판례 위주로, 케이스별 위주로 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 보시면은 제가 요 부분 준교연 총 응. 이 동그라미 친 거는 기사 시험에서 기출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산안법에서 기출된 거는 요 단어를 가지고 기출이 됐습니다. 우리 산안지도서에서는. 이게 영어를 가지고 Preparation, Presentation, Association, Generation, Application 영어를 가지고 교수님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우리 법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어휘가 책마다 다 달라요. 어휘가.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열거나 학회를 열어서 어휘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집들이 무지 셉니다. 그렇다고 영어로 공부할 수도 하는데 없고.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지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수법,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법입니다. 티칭이에요, 티칭. 처음에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 교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티칭의 의미가 좀 커요. 티칭의 의미가 조금 크다. 이 정도 알고 계세요. 발표를 합니다. 학생들끼리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학생 사례 중심이니까. 아니면은 선생님이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티칭으로 생각한다고. 교시라고 했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티칭이라고 그랬잖아. 그 명심하시고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거를 조합한 다음에 보편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보편화라는 건 뭐야? 그래서 사람들,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발표하고 제시했던 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요. 그래서 공통 분모나 이런 것들 뽑는 과정이 보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규칙과 이론을 뽑는 과정이에요. 보편화 단계, 총괄 단계는 규칙과 어떤 이론을 만드는 단계예요. 조합해서 이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시험에 많이 나는 게 요거를 순서를 많이 바꿔요. 3단계, 4단계를. 그렇죠? 다 조합한 다음에 거기서 공통 분모와 규칙과 이론을 뽑아내는 겁니다. 보편화 총괄 단계가. 그걸 명심하시고 하면 됩니다. 네. 요거는 됐고. 잠시 이 화면을 중지시키시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로 가셔갖고 해당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시키겠습니다. 예, 다 하셨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문제 보겠습니다. 보죠. 여러분들이 다 문제 풀어보셨죠? 교육의 3요소에는 주체, 객체, 맥체가 있다. 객체는 누구예요? 선생은 주체, 학생은 객체, 그리고 시청각 교재는 매개체. 그렇죠? 학생입니다. 그리고요. 보겠습니다. 교육의 3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 그렇죠? 지기태 아니에요. 지기태. 기능교육입니다. 안전기능교육.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안전기능교육은 경험과 적응입니다. 습관 형성은 뭐예요? 태도죠. 태도. 그렇죠? 요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요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1단계, 이게 3단계네. 그렇죠? 이게 2단계. 아시겠죠? 지식은 습득하는 거고요. 기능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 그렇죠?
그리고 태도는 뭐라고? 습관. 그쵸.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태도 3단계.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안전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안전교육은 안전사 사전방역 필수 요소 하나가 맞는 말이죠. 좀 크게 해볼까? 네. 네, 맞는 말이죠. 안전교육 3요소는 강사, 수강자, 교재이다. 맞네요. 주체, 객체, 매개체. 맞네요. 이게 대뜸 이렇게 나오면은 또 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의 3단계는 뭐다? 지, 기, 태다. 지기태는 외워놓으시라. 그렇죠? 지식은 습득하는 거고 기능은 경험하는 거며 태도는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태도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의식 교육은 많은 수강 인원들을 동시에 맞죠? 맞습니다. 강의식 교육.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강의식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다음,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은 맞아요. 준비, 발표, 보편화, 조합 응용. 뭐예요?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조합을 먼저 하고 거기서 규칙과 이론을 뽑아내는 게 뭐다? 보편화, 총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 안전보건 교육 중 기능교육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있어요. 기능교육. 이거 뭐야? 지기태 중에 뭡니까? 2단계죠. 그쵸? 지기태 중에 2단계입니다. 그쵸? 지, 기, 태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능교육의 특징이 아닌 것 그랬어요. 특징이 아닌 것.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이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작업 능력, 기술 능력 맞고요. 그렇죠. 광범위한 지식의 정리 이게 뭐예요? 그렇죠. 지식교육이죠. 지식교육. 광범위한 지식의 정달. 지식교육. 아까 오프JT 기억나세요? 집체교육 하나 그랬죠? 밖에서 오프JT. 지식 단계를 얘기합니다. 교육기관의 장기화? 아니죠? 아니죠. 아, 맞죠? 그죠? 아까 제가 OJT 얘기했잖아요. 그쵸? 가르치는데 숙달시키는데 오래 걸려요. 적은 인원을 도제식으로 선배가 기능을 가르치기 때문에 몸에 배게 하겠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장기화가 일어나고요. 맞습니다. 그 작업 동작의 표준화. 처음에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표준화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원에 대한 교육은 곤란하죠. 맞아요. 대규모 인원에 가는 거는 뭐예요? 지식교육이 가능하죠. 오프JT.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도 이제 최근 문제들이 있는데. 안전교육 등에서 태도교육. 3단계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지가 있고 기가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태도교육이 아닌 것은. 습관화. 맞네. 관리 취급의 태도. 맞고요. 정확 습관화 맞고요. 정확한 습관화 맞습니다. 안전교육 수치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그렇죠. 1단계입니다. 안전규정 숙제는 1단계예요. 그 숙지된 것대로 해보는 게 뭐예요? 기능교육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언제라도 할 수 있게 습관화 시켜놓은 게 태도교육입니다. 그 명심하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볼게요. 이거 되게 어렵죠. 14년도. 13년도, 14년도 문제 더럽게 어렵습니다. 더럽게. 한두 가지예요. 이제 포함된 내용들이.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지기태 중에 지식교육은 이거 뭐야? 일단 이거 스텝 1이죠. 스텝 지식교육에 좀 키울게요. 제가. 14년도, 13년도는 출제 교수들이 약 먹고 만든 해입니다.
문제 더럽게 어려워요. 더럽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들 안 내놔요. 내놓질 않았습니다. 자신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문제집 보시면 13년도, 14년도 문제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전 다 그걸 집어넣고 해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볼게요. 보겠습니다. 지식교육. 지식교육이네. 이게 뭡니까? 스텝 2죠. 그쵸? 스텝 1이죠. 스텝 1입니다. 지식교육 내용은 안전의식의 향상, 책임감의 주입, 기초지식의 주입, 전문적 기능 교육. 여기 아시기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은 기능 교육이에요. 스텝 2.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능 교육입니다. 기능 교육. 이거는. 이 부분 틀렸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부분도 틀렸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스텝 3예요, 이거는. 태도 교육이에요. 태도 교육. 어떤 책임감, 안전의식 이런 것들은 최종 목표인 태도, 습관을 뜻하거든요. 이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 이 부분 틀렸고, 이 부분만 맞아요. 문제 더럽게 어렵죠? 다음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에는, 기억나세요? 안전 작업을 위한 교육이 있고, 사고 사례가 있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고, 이거 세 번째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안전의식.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점점 구체화된 안전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 그 다음에 또 사고 사례 중심으로 하는 안전교육. 사고 사례 중심으로 한 건 뭐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 것들은 가볍게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법령에 나오긴 하는데 안전보험 교육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의 수집, 현장의 반영, 법규적인 교육 고려해야 된다. 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딴 거 다 맞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관련 이론으로 가야죠. 보셨으니까 됐고. 다음 보겠습니다. 관련 이론 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정신 좀 박자 차리실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거라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험 많이 났죠. 자, 개, 사, 통, 목, 직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계사, 통목직. 자계사, 통목직. 따라해보세요. 자계사, 통목직. 자계사, 통목직.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자발성의 원리, 학습 지도 원리입니다. 학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죠.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이 이래요. 좋은 거죠. 개별화의 원리. 저 개별화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대적인 상대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학생 맞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학생에 맞는 학습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 사회화의 원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공동학습을 통해서 현실적 우회적인 학습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했죠.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의 원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학습 했으면서 우리가 많이 본 걸 배워요. 뭐냐 하면은 공동학습, 학생들이 여럿이 공부를 할 때
그런 공동학습, 커뮤니케이션과 학생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옆에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와의 학습 원리에 따라서 더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학습에 있어서. 스터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룹 스터디 하는 경우가, 스터디 그룹 하는 경우가. 그 스터디 그룹에 써놓으세요. 그룹 스터디, 뭐 스터디 그룹 써놓으세요. 그걸 사회와의 원리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통합의 원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요. 통합의 원리.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보겠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동시학습의 원리와 동일. 이랬습니다. 그 동시학습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에 우리가 수학 공부를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뭐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풀고 있어. 그럼 2차 방정식만 배우는 겁니까? 그 순간에?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선생님의 언행, 말씨, 태도, 표정, 그리고 옷차림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옆 친구들의 학습 태도, 리액션, 환경 이런 것들도 동시에 배우게 돼요. 그 얘기를 동시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단순히 수학 시간에 지금 근해 공식만 배운다고 해서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통합의 원리로서 모든 상황들을 동시에 배우고 있다는 게 동시학습이고 통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헷갈리지 말고 좀 잘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목적성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뭘 위해 공부하는, 막연히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그냥 교양 쌓듯이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산업안전 지도사가 될 테야. 나는 산업보건 지도사가 될 테야. 그 중에서도 지금 산업안전 일반에서 학습지도 원리를 정확히 공부하고 있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목표 설정과 주소가 정확히 나와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학습이. 다음, 직관의 원리. 이것도 중요한데요. 구체적 삶을 직접 제시 경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 제시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직관의 원리. 직관. 직접적으로 캐치를 하는 겁니다. 직관. 아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코끼리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코끼리에 대해서 이론만 설명한다고, 글로 이론만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직접 보여주거나 사진, 경험시켜주는 순간에 바로 캐치가 옵니다. 그래서 직관의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직접 제시하고 경험시키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벗어난다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는 것보다 이론에서 벗어나가 옳죠. 그렇죠? 이론에서 벗어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시험에 뭐 수두룩하게 났다니까. 이따 확인할 겁니다. 다시 따라해봐. 자개사 통목직, 자개사 통목직, 자개사 통목직, 자개사 통목직. 다음 보겠습니다. 교육지도의 8원칙. 뭐 8원칙인지 뭔지 팔자는 몰라도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가 보자고요. 동기부여가 돼야 된대요. 그렇죠? 잘하면 떡 주고 못하면 매를 때려야죠. 상벌 목표 설정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 아까 그 학습지도에서 개별화 원리와 비슷합니다. 각각의 학생들 그 위치, 그렇죠? 그 능력 그런 걸 고려해서 교육하는 게 맞춤 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학습지도 원리, 교육지도의 8원칙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을 학습한다. 당연한 거죠. 기본 이론부터 하고 심화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 이론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반복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우, 당연하죠. 반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까 지기태, 지식, 기능, 태도죠. 그렇죠? 태도는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습관화하는데 반복 교육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렇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텔레비 켜놓고 공부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아시겠어요? 운전 중에 통화한다. 절대 불가해요. 잠깐 의식이 끊기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화하는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동시에 못해요. 사람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잠깐 끊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동시에 못합니다. 동시에. 그럼 멀티플레이어가 못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성과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오감을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교육한다. 그렇죠. 시각. 여러분들 교재를 보는 이유가 시각이고, 그렇죠. 제 목소리를 듣는 이유가 청각입니다. 이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 시각이 제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청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촉각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각은 뭡니까? 요리사. 후각은 조향사 생각하세요. 향수 만들고 화장품 만드는. 그렇죠? 누가 더 힘들어? 후각이 더 힘들어요. 조향사가. 냄새로 구분하는 거 더럽게 힘듭니다. 그 미미한 차이. 향수 만드는 사람들. 연봉도 더럽게 높잖아요. 되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후각으로 공부시킨다는 거. 그래서 시청각,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미각과 후각은 당연히 요리사와 조향사 생각하면 느껴지죠. 미각으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다 전문직들 아닙니다. 요리사보다 조향사가 더 어렵다는 뜻이죠. 어떤 면에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내용을 통해 학습을 강화한다. 현장사진이랑 견학. 위에서 얘기했던 건 뭡니까? 직관의 원리랑 비슷하죠. 직관의 원리랑. 또 기능적 이해를 돕는다. 이것도 약간 직관의 원리.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따 문제에서 보는 게 더 강해요. 강하게 딱 느낌이 옵니다. 교육진 상한계 아까 했었죠? 그렇죠? 준비시키는 단계, 도입 단계, 그리고 제시, 설명 단계. 이거 선생이 하는 거죠? 이건 학생. 그렇죠? 여러분 쓰셔야 돼요. 여기 선생. 이건 학생 쓰셔야죠. 그리고 총괄. 요 단계 피드백하는 단계.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 단계는 모든 이론에 있어서 어떤 안전교육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몇 가지가 더 끼어들고 막 이러는데 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가르치죠. 가르치고 학생 스스로가 해보고 또 학생 스스로가 해본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면서 검토하고 보습하는 그런 단계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교육 심리학 기본 이론 중에 그렇죠? 학습 지도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딱 보니까 뭐 있었어요? 그렇죠? 학습 지도 원리 외우라 했잖아. 자계사 통목직. 통목직. 따라가 봐야 됩니다. 따라가 봐야 돼. 그렇죠? 첫 번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원리. 그렇죠? 자발성의 원리죠. 학습은 계속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없었던 거 보겠습니다. 다음. 학습자 지금 각자의 동의. 이게 개별화의 원리네. 그렇죠? 각자 맞게 상대적으로. 학습을 통합적인 전체로서 지지하자. 이거 기억나죠? 수학 시간에 수학 공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이 언행을 배우고 주변, 그쵸? 학생들의 반응과 그 태도들을 배우고, 그쵸?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스스로, 이게 몰아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여반 나눠갖고 이런 거보다도 1등부터 꼴찌까지, 서울대 갈 학생부터 진짜 대학 못 갈 학생까지 한 반에 모아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통합의 원리고, 아까 동시 뭐라 그랬죠? 그쵸. 동시학습의 원리예요. 이게 동시학습. 이거는 그래서 통합의 원리예요. 동시학습이기도 하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또 구체적인 삶을 직접 제시 경험. 아까 기억나죠? 뭐예요? 직관의 원리죠. 직관의 원리. 이론 아닙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쵸? 이론으로보다 직접. 그러니까 이거예요. 코끼리를 글로 배우는 것보다 사진을 보는 게 더 좋고요. 직접 제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동물원 가서 직접 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학습 효과가 좋아요. 그게 직관의 원리예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보여주면 돼. 그냥 동물원 가서 코끼리.
코끼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 그 보면 순간에. 그게 직관의 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운전도 그럽니다. 야, 악셀에다 클러치를 밟으면서 기아를 넣어. 클러치를 떼면서 악셀에다 밟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몸에 경험하게 해주면서 몸에 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다 푸셨죠? 예, 풀고 지금 들으시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끊고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학습이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 예, 자기 활동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맞습니다. 그리고 학습 요가 능력 정보가 그래요. 개개의 맞춤형, 그렇죠? 개별화의 원리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 학습하는 거 뭐죠? 그렇죠. 사회화의 원리, 그렇죠. 사회화의 원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떤 지적인 지도에서 전문화의 원리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념 설명하면서 그 사물을 직접 제시 경험하는 직관의 원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학습 지도 원리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죠. 자계사통 자계사 통목식이죠. 명칭 틀린 건 없어요. 명칭이 틀린 건 없네. 내용이 틀렸구나. 보겠습니다. 자발성의 원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케이. 개별화. 각자한테 맞는. 오케이. 직관. 이론을 통해서 틀렸죠. 그렇죠? 직접 제시해 주거나 경험을 통해서죠. 틀렸습니다. 사회화. 경험 뭡니까? 현대 사회성 교육은 학교 경험과 공동학습. 그렇죠? 여러 스터디 그룹, 아까 그룹 스터디 기억났어요, 제가? 스터디 그룹 뭐 이러던가, 스터디 그룹 하던가. 사회화입니다. 통합, 그렇죠? 전체로서 지도하자. 동시학습 기억나시죠? 수학 시간에 수학 공식만 배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의 언행, 옷차림 배우고 주변 학생들의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업 시간엔 또 조용하게 해야 조용하는 거. 그리고 말할 타이밍과 질문한 타이밍과 서로 말하면서 공손하게 얘기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배우는 게 통합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냥 났던 게 또 나오고 났던 게 또 나오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시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보겠습니다. 제목. 자기사 통목집에 포함되는 거. 일단은 이런 건 없었죠.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자발성, 스스로 학습. 맞습니다. 공통된 요구, 능력 위주로 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죠. 각자죠, 각자. 그래서 개별에 정반대되는 게 있었죠. 개별화. 그렇죠? 각자의, 그렇죠? 각자에 맞춘. 이 부분이 틀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각자의 그렇게 됩니다. 사회화의 원리, 공동학습 기억나시죠? 예, 스터디 그룹, 그룹 스터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통합, 그렇죠? 통합 전체를 해야 된다. 뭐가 있었어요? 동시 학습 있었고 직관, 직접 제시 경험. 이론 아니라고 했어요. 이론 아니라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계사 통목식, 그렇죠? 직관 있고 거저주는 거죠. 자계사 통목식, 개별화, 주관화, 뭐 다 틀리죠, 그렇죠? 고르시면 됩니다. 자계사 통목식 쉽죠? 학습지도 원리 2020년 자계사 통목식,
그렇죠? 도미노 이론. 이게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건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에요. 사고를 거쳐 재해가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는 이론. 그때 도미노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야죠. 그렇죠? 어느 고3 남학교 남고 급훈이 이거라는데 1년만 고생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거 성차별 발언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1년만 고생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급훈이 있다고 옛날에 그러던데 동기부여 중요하죠. 동기부여 중요하고요. 어려운 것이 신고합니까? 아니죠. 기본에서 시작해서 심화로 넘어가죠. 틀렸고요. 하나에 하나씩 우리 멀티플레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질보다 양? 아니죠. 양보다 질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교육하죠. 반복 교육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제가 왜 지금 문제를 풀면서 대표적인 문제 하나 놓지 않고 왜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나열하는데 반복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그 오감을 통해 아까 오감의 그 효과 있죠. 시각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청각이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촉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 그렇죠? 그 다음에 조향사.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효과를. 요리사, 조향사 생각을 해놓으세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 더 쉽게는 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뭐 이제 보면은 근로자의 정기 안전 교육 등의 내용, 기본 이론이요. 네. 이제 근로자의 이걸 안 했구나. 학습 이론을 안 했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예, 학습 이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학습 이론을 보면은 크게 제가 한 페이지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 예, 제가 좀 볼게요. 학습 이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동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아까 뭐였어요? 몸으로 반응하고 습관화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인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이론에는. 그 예에서 행동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얘는 머리로. 각각 장단점이 좀 있을 텐데 좋은 게 뭐예요? 적어도 안전교육이나 어떤 학습에 이래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손이 반응하잖아요. 손이. 그렇죠? 근해 공식을 내가 외워서 머리로 반응합니까? 보통 그냥 바로 손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죠. 그런 학습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게 로드가 머리에 안 걸리고 몸이 반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축구를 하더라도 책으로 배우고 시청각 교재로만 배웠어. 직접 해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몸으로 익힌 사람은. 그래서 행동주의와 인지 이론이 있다고 했을 때 행동주의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인지 이론에 나온 사람들은 뭐 톨만, 퀼러, 레벤 이런 사람들은 각각 어떤 시험 문제도 깊숙이 다뤄지지 않고 한 보기의 예로서 이 사람들 이름들이 명명된 적은 있습니다. 이왕 각자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극과 반응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극과 반응. 그러니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거. 반응이 곧 행동입니다. 반응이 곧 행동이에요. 반응 밑에 써놓으세요. 행동.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거. 그쵸? 이런 거예요. 음식물이 내 앞에 오면은 침이 고이잖아. 이 반응이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학습이 된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아요.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쏜다이크나 스키너, 파블로프 나중에 다 할 텐데 일단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절 제일 유명한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건 깊숙이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블로브의 시험을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은 이 사람이 강아지를 놓고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종을 딸랑딸랑 하면서 음식을 같이 줘요. 종을 땅땅땅 치면서. 그럼 강아지들이 침이 고여요. 먹고 싶어서 헤헤거리고 있어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계속 그걸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해요. 한두 번에 학습이 되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요. 그리고 소리도 크게 합니다. 딸랑딸랑 하다 소리 들리랑 말랑 딸랑딸랑이 아니라 딸랑딸랑 하면서 계속해요. 그러니까 종하고 이걸 같이 치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된 강아지들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반응인데? 실제로 음식을 안 보고 종만 치더라도 침이 고입니다. 음식이 나오는 줄 알고.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머리가 쓰는 게 인지가 된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행동주의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절은 정확히 보셔야 돼요. 특정한 자극, 잘 읽어보세요. 조건 자극이 종소리예요. 무조건 자극은 음식입니다. 조건 자극. 왜냐하면 음식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침이 고여요. 동물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 종소리는 종을 쳤을 때 종소리 때문에 침이 고이진 않아요. 종을 치는 자극 때문에 조건적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조건 자극에 대해서는 조건 반응, 무조건 반응이 다 타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게 되면서 나오는 침의 반응은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소리를 치게 되면서 침이 고이는 거는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되는 거고,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들이 각각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도의 원리, 자극이 강할수록 학습이 잘 된다. 종소리가 세거나, 그렇죠? 음식의 냄새가 강하거나 이렇게 자극이 강하게 되면은 학습이 더 잘 돼요. 이 반응들이 잘 일어나요. 시간의 원리. 이거는 조건 자극, 종소리를 음식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시에, 최소한 동시에 주라는 거예요. 음식은 먼저 내놓고 딸랑딸랑 치면 의미가 없어요. 음식 때문에 이 딸랑딸랑이 가려요. 아니면 딸랑딸랑 치고 1, 2초 후에 음식을 내놓거나 딸랑딸랑과 동시에 음식을 내놓으란 소리예요. 그게 시간의 원리입니다. 이걸 동시 조건 반응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성의 원리. 이건 횟수가 거듭돼야 돼요. 하루 이틀 정도만 딸랑딸랑과 음식 내놨다고 해갖고 한 일주일 지난 후에 딸랑딸랑 하면 얘가 반응 안 해요. 침 안 고요. 한 달 내내 정도 해야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관성의 원리. 일관된 자극을 산다. 하루는 딸랑딸랑이었는데 하루는 삐 부져야. 종도 소리가 맨날 달라져.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의 원리.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했는데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보셔요. 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어디까지 했지? 아까 이 문제들은 안 풀었네. 네, 이거 마저 풀겠습니다. 교육 지도의 17-32. 교육 지도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요. 그쵸? 되게 맞춤형 교육이죠. 공부 잘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늦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에서 쉬운 내용 아니죠?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고. 성과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순서에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지기태, 몸의 이토주로 반복 교육을 한다. 습관화시키는 거죠. 맞고요. 5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늘 아는 문제가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은 20-18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문제냐? 그쵸. 피교육자. 교육자는 선생이고 피교육자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사고 피강사는 누구예요? 피수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고소 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교육 당하는 사람이 피교육자입니다. 교육 당하는 사람이. 이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피교육자는 학생. 교육학 급수를 강조하고 교육진흥대는 뭐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 제시 단계죠, 제시 단계.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교육 단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가 있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도입 단계가 있었고, 그렇죠? 이게 뭐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시 단계가 있죠. 아까 이제 설명 단계라고 했죠. 이게 가르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단계. 학생이 적용해보고 이제 응용하는 단계가 있었죠. 이거 외워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단계가 있죠. 결국 이제 총괄이죠. 결론적으로. 티칭이고 스터디인데 반복 교육을 실시,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예요. 이게 뭡니까? 2단계인 제시 단계죠. 아시겠습니까? 예, 2단계 제시 단계입니다. 이게 교육 진행의 4단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학습 원리 했는데, 예, 보겠습니다. 강도의 원리. 자극이 강할수록, 그렇죠. 종소리는 크면 클수록. 음식의 향은 냄새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맞습니다.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이 뭡니까? 종소리죠. 음식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맞죠? 동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계속 자극계 횟수가 거듭, 맞죠? 반복될수록. 한 달 정도는 반복이 돼야 돼요. 일관성, 일관된 자극을 해. 그렇죠. 종소리 맨날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종소리, 한 번은 벨소리.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종소리가 딸랑, 딸랑, 딸랑 3번이었는데, 한 번은 100번, 한 번은 한 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원래. 이게 뭐야? 아니죠? 이런 말은 없었죠. 이게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됐고, 로마자 이게 지금 4인데, 근로자의 정기 안전 교육 등의 교육 내용. 이거는 법령 강의에서 했습니다. 법령 강의 쪽으로 다 옮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법령 강의 쪽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령이랑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법령으로 다 옮겨놨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